네, 반갑습니다. 전에 강연을 보신 분들은 아실 내용이지만 이제 저는 가끔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뭐 한우회라고. 이제 제가 73년 소띠인데요. 그래서 73년 소띠들이 가끔 만나서 밥을 먹는 모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의 멤버는 이제 혜민 스님, 그리고 이제 박찬호 선수예요. 그렇고 이렇게 저하고 3명 이렇게 해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만나서 무슨 얘기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만나서 하는 얘기는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혜민 스님은 되게 인상 깊은 걸 저한테 주세요. 그게 뭐냐면 스님이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스님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성직자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정말 좋은 책도 많이 썼고, 그런 스님이 개인적으로 같은 업계에 일하는 사람, 비슷한 업계에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항상 해요. 만나자마자. 돈 잘 벌어. 네? 건강하신가요? 행복해? 서로 말 까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김찬호 선생님, 요즘 재미난 일 없어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요즘 재미난 일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 얘기를 왜 하시나?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만났을 때 요즘 뭐 재미난 일 없어요? 이렇게 잘 안 물어보고 저도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사람이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요, 재미있은 지 너무 오래되면 문제인 것 같아요. 재미없는 인생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는 문제라고요? 재미있은 지가 너무 오래되면. 최근에 언제가 재밌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너무 생각이 안 나고 너무 그게 없으면 그건 전 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행복한 지 너무 오래됐으면 이건 문제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스님을 만날 때는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흘려들었다가 그래, 나는 요즘에 뭐가 재밌지? 여러분은, 제가 똑같이 스님이 저한테 한 질문을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해볼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뭐 재미난 일 없어요? 한번 마음에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재미난 적이 언제였지? 이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재미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음 주부터 그림을 배워요. 그림. 민화라고 아세요? 민화 그림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민화 그림 그리시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거기에서 선생님, 제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배우기로 했는데, 그날 인사동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오랜만에 어렸을 적에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감정이었냐면,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지금 여러분 얼굴도 대부분 국민학교거든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자기는 국민학교 다녔다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지금 80%가 국민학교예요. 지금 얼굴 보면 국민학교거든요. 딱 나와. 국민학교는 초등학교가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소풍 가기 전날에 뭘 사죠? 저는 과자를 샀던 것 같아요. 과자를 여러 개. 네. 그리고 그걸 머리맡에, 가방에 넣어놓고 그 다음 날이 오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설레임으로. 근데 그 마음이 민화를 그리겠다고 하는 그걸 결정하고 나오는데 딱 그게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술적 재능은 아버지에게서 많이 유전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술적 재능은 되게 유전이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림을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일본 민화를 엄청 많이 그리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 작업실에도 많이 갔거든요. 아버지 작업실에서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동문분들과 함께 민화를 그리시고 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한 80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그걸 못 끊으시더라고요. 이 도박을. 네. 제주도가 눈이 안 오는데 그날따라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한방눈이. 그리고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을 뗐었어요. 골로하고. 그러니까 연탄 그 아이보리색 쓰고 버린 것이 밖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제가 어리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도박을 하시더라고요. 귀가 들려도 속이는데, 귀도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속였겠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왜 도박을 했을까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도박의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도박의 다른 이름은 쾌락. 뭐라고요? 쾌락이에요. 락은 무슨 락이에요? 아는 한자 나오니까 신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나 다른 거 모를 때는 또 대답하기 애매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음악 할 때 그 즐거울 락이에요. 그럼 쾌는 무슨 쾌예요? 봐봐요. 지금 소리 안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락이 뭔 락이에요 할 때는 즐거울 락. 쾌는 무슨 쾌예요? 쾌걸조로 쾌. 쾌? 쾌할 쾌. 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강한 즐거움. 아주 강한 농도의 즐거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농도의 즐거움. 자, 그러면 도박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쾌락이에요. 아주 강한 농도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려서 생각을 했어요. 왜 쾌락에 빠졌을까?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트럼프를 친구들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투는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동양의 진수를 밟으셨기 때문에 저는 서양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했는데 포커는 애들이라서 모르고 그냥 썼다 알아요, 여러분? 썼다 몰라요? 이제 썼다는 2장 갖고 이제 끝으로 먹는 거고, 물망초라는 게 있어요. 물망초는 너무 전문 내용이 이게 좀 나오나요? 물망초는 3장을 주면은 1장을 버리고 2장으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도루찌꾸땡이라고 해요. 너무 리얼한가요, 선생님?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야, 그걸 어린애가 받아서 하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쾌락도 인간에게 중간중간 찾아와서 좋은 쾌락이 있고 안 좋은 쾌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제가 보기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끝날 때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좋은 게 좋다고요? 끝날 때 좋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
햄버거 보통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 되게 신나죠. 막 맥드라이브 해야지 막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네. 입구가 있네. 그때 신난다고요. 탄산음료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 엄청 그냥 청량감이 찾아와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좋은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는 좀 별론데 끝나니까 되게 좋다. 운동. 아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자, 운동. 운동은 끝날 때가 좋아요. 하러 갈 때는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선수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근데 하고 나고 샤워하고 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하려고 할 때도 좋고 하고 나서도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쾌락이 모두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끝날 때 좋은 게 좋은 쾌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쾌락은 시작하려고 할 때도 좋고 끝나고 나서도 좋고. 근데 인간에게 부정적 쾌락이 있는데 하려고 할 때 너무 좋은데 하고 나서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거죠. 여러분 게임도 그렇잖아요. 여성분도 요즘에 게임 많이 하죠. 이렇게 핸드폰 게임이요. 누워서 하다가 또 떨어져서 주댕이도 까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게임은 하려고 할 때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아요? 하려고 할 때랑 할 때가 좋죠. 네. 뭐 남자분들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막 총 쏘고 그러는 거 막 4시간 5시간 하고 막 새벽 3시 됐는데 막 우와 상쾌하다 총 5시간 쏘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요. 그땐 좀 기분이 그지 같아. 네.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런 부정적 쾌락에 빠지게 될까요? 왜 제가 도박을 얘기하냐면 도박은 부정적 쾌락의 끝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무슨 약물을 하거나 성적인 것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는 위해도 있지만 도박은 그걸 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되게 오랜 시간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틀, 3일, 4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에는 뭐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다녀봤으면 그렇게 바로 나와요, 선생님? 어디 강원랜드 갔어요? 어디 갔어요? 시계, 거울, 창문, 이거는 왜 없애는 걸까요? 인지와 인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알 때 지혜가 생기는데 지혜를 쉽게 말하면 두 가지래요. 버려야 할 짐을 버리고 져야 할 짐을 지는 거래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데 너무 아니 박수 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진짜 박수 칠 필요 없어요. 다 진짜. 자, 지혜가 뭐냐? 져야 할 짐을 지고 쓸데없는 짐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언제 사람에게 나뉘냐면 사람의 시간을 인식할 때요. 근데 그걸 어려서부터 인식하는 사람도 있대요. 인간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는 인간이 시간을 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는 이걸 없애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거울. 거울은 주로 어디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데죠. 얼굴의 뜻은 얼이 담긴 꼴. 언제까지 안 놀래나 보겠어요. 아니 끝까지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너무 감동적인 거 4개 나왔는데 한 번도 놀란 적 없는데 아니 치지 마세요. 저 됐어요. 자, 얼굴은 뭐라고요? 얼이 담긴 꼴이에요. 꼴이라는 말이 굴로 파생이 된 겁니다. 꼴은 무슨 뜻이죠? 모양, 형태, 외래어로는 왁구. 느낌 빠고 오죠?
느낌 빡 오죠 지금. 예? 영어로는 프레임, 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 걔 얼짱이야 그런 말 쓰던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로 단어로 따지면 얼짱은 뭐가 짱이라는 거예요? 얼이 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얼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 스피릿, 소울, 예, 영혼. 그러니까 걔 진짜 얼짱이야 라고 말하는 걸 굳이 진짜 단어로 해석하면 걔는 영혼이 되게 끝내주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예쁘고 잘생긴 틀을 얼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뭐 언어는 뭐 새로 지으면 되는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은 꼴짱이죠. 꼴짱. 그러면은 거울을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시계를 본다는 건 자기의 남은 시간을 보는 것이고, 내가 어느 만큼 살아왔고, 지금이 몇 시고, 내 인생이 앞으로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를 대략 예측하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는 거는 뭐죠?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이런 강연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은 내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런 강연이나 유튜브나 책을 오래 즐기시려면 스타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를 보거나 강사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그 무엇인가를 보고 결국은 누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창문이요. 창문으로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뭐 들어올까요? 햇빛하고. 여러분 사람이 중간중간에 제가 보기에 바람 쐬야 돼요. 창문을 좀 열어놔야 돼요. 사람이 집중하다가 뭐 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집착하거든요. 사랑에 집중하다가 집착하고, 일에 집중하다가 집착하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하다가 돈 버는 거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집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걸 도와주는 게 창문을 한번 열고 창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 자기 분야에만 계속 있다 보면 똑똑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이 노하우가 생길수록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한 박수는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마음 착한 사람이 따라 친 거죠. 이 와중에도 끝까지 안 치는 사람이 진짜 궁금하네요. 물론 뭐 감동이 안 왔을 수도 있고 뭐 괜찮아요. 그러니 어렸을 적에는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분명히 좋지만 나이가 먹고 계속 한 분야에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똑똑한 바보가 된 느낌이라니까요. 전문가 바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고 할 때 도박만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박 같은 삶이 더 문제예요. 그러면 도박 같은 삶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시계, 거울, 창문이 없는 삶은 삶 전체가 되게 도박 같은 삶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도박 쾌락은 왜 그렇게 우리가 탐닉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됐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있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뭘 전보다 훨씬 많이 봐요? 핸드폰하고 아이패드, 테레비. 전보다 훨씬 많이 보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행성 게임에 빠지기도 한대요, 요즘은. 초, 중, 고등학생인데도요.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어린 나이인데도 썼다 하고 도루묵구댕하고 물망초하고 그 애는 왜 어린 나이에 그런 걸 하게 됐을까요? 월드, 내가 사는 월드가 없거나 이 월드가 안 좋으면 인간은 당연히 싸이 월드로 들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싸이 월드가 아니라 사이버 월드로 가죠. 그게 게임이 되든 SNS가 되든 필요 이상의 유튜브 시청이 되든 우리는 그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왜요? 자기 땅을 빼앗기 때문에 사이버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해줘요? 내가 액션을 하면 뭘 해줘요? 리액션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액션을 했는데 리액션이 전만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아이들이 액션을 했는데 부모가 리액션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아이는 이 월드에서는 못 사니까 어디 월드로 가려고 해요? 사이버 월드. 그래서 게임은요, 기가 막히게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버튼 하나만 눌러도 거기에 대한 즉각적 리액션.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가짜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도움이 돼요. 쌓이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왜 우리가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됐을까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일상에서 소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하면 저도 싸이월드로 가서 강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람쥐하고 청설모아하고 뭐 이런 고라니 이런 애들 이렇게 숲에다가 모아두고 차라리 야, 저 아저씨가 도토리 줄 테니까 웃어봐. 야, 이거 고구마다 먹어라, 고라니야. 차라리 그게 제가 낫겠어요. 지금 많이 힘드네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사이버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작은 즐거움이 없으니까 작은 즐거움이 쌓여가지고 작은 즐거움에 대한 갈급함이 쌓여서 큰 즐거움을 원하게 됐어요. 근데 작은 즐거움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목마르니 이것이 끝이 좋은 쾌락인지 끝이 나쁜 쾌락인지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냥 강한 즐거움이면 일단은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좋지 않은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소락을 아는 것이죠. 소락, 작은 즐거움. 코로나가 계속 가겠어요. 언젠간 끝나겠죠. 그러면 간단한 데라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갔다 오세요. 뭐 전 세계 여행한다 그런 거 가볍게라도 뭐 1박 2일이라도 친구들끼리 뭐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 좋잖아요. 거기 남섬 같은 데 이런 데 뭐 오클랜드 같은 데 좋잖아요. 네.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금의 즐거움을 자꾸 누릴수록 쾌락을 안 누린다는 게 아니고요. 끝이 나쁜 쾌락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됐든 약물이 됐든 뭐 쇼핑이 됐든 아니면은 그 가장 센 게 도박인 거죠. 도박은 뭘 걸기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요? 네? 영혼을 건다고요? 되도 안 한 소리 하고 계시네요. 정말 우리 보라색 선생님. 아유 정말 뭐 좀 답 나오면 영혼이나 뭐 이런 걸로 쇼부내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전 재산을 걸잖아요. 파멸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뭐라고 해요? 올인해버린 거예요. 자기 파멸을 걸고 하는 인생의 게임이
엄청 위험한데 거기서 나오는 쾌락이 있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 근데 왜 그 살아있다는 느낌이 너무 그렇게 내 인생을 파멸할 수 있을 만큼 안 좋은데도 거는 거예요? 평상시 뭐가 없으니까요? 소락이 없으니까. 소락. 그래서 도박 같은 삶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월드가 우리가 괜찮은지를 알아보는 거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월드를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나? 아니면 이 사회가 제공하고 있나? 근데 그 월드는 제공하지 않은 채로 야, 왜 그런 걸 하냐? 왜 그런 걸 하냐? 그러면 도대체 애들은 어디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 나이에 썼다 또로찌꾸댕 물망초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아이들의 썼다와 또로찌꾸댕과 물망초가 있겠죠. 네. 어른들에게도 있고, 가끔은 거울로 가고, 가끔은 창가로 가고, 가끔은 시계도 보고, 그래야지 도박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 살다가 갑자기 자빠지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거래요. 요즘 만약에 자빠지셨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독에 빠졌을 수 있어요. 쾌락에 빠졌을 수 있어요. 도박에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박에 빠지면 사람이 손으로 도박했다고 어떻게 해요? 손마디를 자르고 이쪽에다가 패를 껴. 이쪽에다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른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갑자기 좋아지지 못하니까 시도해보고 더 절망해서 더 깊게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식이요법 안 해봤니 언니가? 다 해봤다. 언니도 닭가슴살 싸고 돌아다니고 바나나 싸서 먹어봤어. 안 돼. 오히려 저녁에 음식이 더 땡겨. 언니 안 해본 거 아니야. 너 산 타면 살 빠질 것 같아? 산 타고 배고파서 입맛이 더 좋아져.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막걸리에다가 파전에다가 또 먹다 보면은 도로람이 타불이야 그냥. 언니가 안 해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강사님, 제가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사람보다는요 기관이 더 힘이 세고요, 그거보다 더 센 거는요 책이나 영상이에요. 제가 제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면 좋지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김창욱 TV가 뭔가 컨텐츠가 좋아서 뭐 100개 중에 한두 개 봤어요. 100개 중에 다 100개 마음에 들 수도 없고 들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 두세 개가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튜브에 빅데이터가 알고리즘을 딱 연결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것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유튜브 메인 창에 띄워줘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 빅데이터가 저 사람은 이런 걸 보내, 그러니 이 사람 앞에 제시해야지.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걸 들어보려는 마음이에요. 뭐 하려는 마음이라고요? 들어보려는 마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한번 말해봐요 내가 들어볼게요. 뭐 하려는 마음이라고요? 들어보려는 마음. 그게 도움을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 책도 한번 들어보고, 유튜브도 코로나 시국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자주 가질 수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삶의 빅데이터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알아서 또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자꾸 클릭하다 보면, 좋은 걸 클릭하다 보면 또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우리를 제시하고,
그리고 자꾸 클릭하다 보면 한 번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쾌락을 탐닉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한 번 빠졌다가 건강해지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즘에 그런 문제로 힘들어 하신다면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뭐 기관도 클릭하고 유튜브도 클릭하고 책도 클릭하고 조금 이 코로나 전국이 풀리면 사람들 모이는 이곳도 클릭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